너네가 소명을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본 이 근거들만 가지고 판단을 할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윤리위원회 정신 차리세요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개시 선언은 4월 21일 날 하고 개시는 6월 22일 날 했습니까? 바보들입니까? 이준석은 자기 당대표실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토끼 눈을 하고 어떻게 됐어? 오? 오. 자, 이유는 하고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오늘 한다 그랬냐? 뭐 오늘 결론이 무조건 난다고 그랬냐? 언제 그랬냐? 뭐 나면 나는 거고 아니면 미뤄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비판할 것들은 있어요. 이양이가 사쿠라다 이런 거 일단 떠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합리적으로 들릴지라도 비판할 부분들이 있다. 뭐냐? 지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소명이 부족한 이유는 너네 이준석, 김철근 소명해라고 했는데 소명을 안 한 거예요. 그 중간에는 한기호 같은 사람이 시간을 지연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겹쳐가지고 징계 대상자에게 있는 그 규책 사유로 지금 소명 절차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소명을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본 이 근거들만 가지고 판단을 할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윤리위원회. 4월 달에 지금 징계를 개시했으면요. 6월 달에 징계 결론이 안 나오는 건 비정상이에요. 빨리 소명을 하라 했는데 소명 자료를 내라. 우리가 이런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답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방해를 했거나 혹은 그 당사자의 규책 사유가 있으면요. 너네 소명할 자격도 없네. 그냥 이 결론 받아. 이 자식들아. 너네가 소명 안 하는 것도 징계 사유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명이 꼭 앉아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중요하면은 어제 불렀어야지. 어제 나왔어야지. 이게 이렇게 길게 끌 일이에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게? 정권 지지율에 너무 악영향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 이 사안이 가질 파장,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걸 질질 끌면 파장이 작아집니까? 정신 차리세요,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4월 달에 시작했으면 4월 달에 바로 소명을 해라. 4월 달에 게시를 했을 때 징계를 하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거들, 정황, 증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거는 징계해야 되는 게 맞네. 그러면 그 해당하는 각각 항목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질문을 하지 안 했나? 그때부터 소명을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소명을 받는 거는 그 소명 기간 이렇게 질질 끌고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선이라는 기간 동안 지선이니까 소명을 잠깐 멈춰도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4월 달은 선거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아우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지연하거나 미뤄주거나 눈 감아주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다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 시한이 만료됐다 이렇게 했어야지. 개시 선언은 4월 21일 날 하고 개시는 6월 22일 날 했습니까? 바보들입니까? 봉숭아 학당이에요? 왜 7월까지 질질 끕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준석 성상납 이걸 왜 국힘이 다 덮었어요? 빨리 잘라내고 당대표의 성상납이라는 오명을 잘라내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치로 다 역풍을 맞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이러니까 암 걸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무능한 행동을 했다고 혹은 뭔가 이준석하고 짬짬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안 듣겠어요? 당장 그런 결론으로 가자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왜 하게 만드냐고. 지금 뭐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제된 메시지 공들여서 하고 있는 대통령 굉장히 지금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문재인이 한 친북 행위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사건에서 인권 유린 사태 이런 것들 벌어진 거 전부 다 다시 재상기시키고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메인 뉴스의 핵심 주제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이준석 성상납이 불거지지 않을 때나 그걸 이슈로 띄우고 싶어 하지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다 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봤는데 자꾸 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 결론도 안 나고 계속 이야기만 되면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이 정권은 누를 엄청나게 끼치는 겁니다. 무슨 짓거리예요 이게. 김철근 불러놓고 무슨 질문할지 뻔하잖아요. 서면으로 소명을 받고 그걸로 끝내고 결론을 내려야지. 아니 앉혀놓고 한 번 더 구두로
그걸 대화를 한 다음에 그걸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죠. 이제 본 게임입니다. 김철근 얘기부터예요. 김철근 추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추가했어야지. 4월 21일 날 징계 개시라고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성상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증거인멸 행위다. 증거인멸 행위가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철근 몰랐냐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야기했네 스스로. 그때 김철근도 포함해서 징계 개시를 해야지.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지금. 어제 이제 영상을 쭉 보니까 김철근이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이랑 안 마주치려고 고개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빠르게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걸 봤어요. 예, 소명하다가 울었다는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걸 좀 이야기할게요.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철근을 소명을 시켰는데 징계 개시했다는 거. 오히려 이거는 증거인멸 빼박이다. 김철근의 소명을 다 듣고 김철근을 징계를 개시한다는 거는 김철근은 무조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리는 이런 거죠. 김철근으로 이제 만약 꼬리를 자르냐, 아니면 김철근의 이 행위를 이준석이 교사한 것으로 보고 이준석까지 같이 징계를 하느냐, 요건데 많은 우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우려가 있다. 그 우려를 강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김철근 가지고 꼬리 못 자른다라고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 논리를 뇌망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녹취 파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같이 묶을 수가 있다. 아니 새벽 1시에 그 장의사랑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사람 하나 내려보내면 기자도 하나 붙여준다 그랬었어요. 사람 하나 내려보내면 만날 거냐 하고 만났어요. 그럼 그 무슨 의미겠느냐. 김철근이 소명한 것은 아니 장의사가 가로세로가 폭로한 그 내용이 다 틀려요 라고 하니까 그 내용 들으러 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들으러 갔으면 그 내용으로 그냥 사실 확인서를 쉽게 받을 수 있죠. 사실 확인서 받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 상대방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각서를 썼냐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이준석은 그것과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확인서는 장의사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고 각서는 김철근이 그날 만나서 맺은 인연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더니 너무 좋은 투자처라 가지고 한 달에 일부 이자를 뭐 준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 내가 투자를 할 거면 돈을 묻어야지 각서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각서를 썼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허위 사실로 사실 확인서를 써주면 이런 대가를 주겠다라고 회유했다라고 주장하는 장의사의 현재 지금 진술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정황이에요. 이준석은 계속 아무 증거가 없다, 뭐가 어떻다, 증거들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황들만 있으면 증인의 진술에 힘이 실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김기현 판사 맞아요? 판사 출신 맞아요? 대한민국 판사들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까지 된 판사의 어떤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그 선배가 부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자꾸 억지로 논리를 만드는데 이런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처벌을 못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해도 증거인멸로 체포영장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명확하게 나온 사실관계까지 다 부정을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못하게 우리가 이 상대방이 느끼기 아주 빡빡하게 짜여진 논리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니 투자를 각서를 써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장의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뒷받침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어떤 바보가 각서로 지금 투자 약속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투자에서는 각서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그거는 금전적 혜택이기 때문에 각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각서를 써주는 사람이 느끼고 각서를 받는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그 각서가 오가는 거예요.
혜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투자라는 것은 페어한 게임이라면 내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 행위라는 것, 투자 결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이 들어가야지 그 결심을 이행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각서로 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뭐 기자들 질문에 응대하는 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이준석으로 갑니다. 마치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계속 이양이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말이 저건 맞잖아. 이 혼란이 누구에게 좋냐고.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는 제가 언론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본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대. 기가 막히다. 증거인멸한 행위를 한 사람이 가장 잘 알죠. 무슨 행위로 증거인멸했는지.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대답을 못하죠. 하고 웃는 척하죠. 웃는 척이라도 하는 거 너무 웃기다 정말. 이준석이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 당대표실에서 당대표실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안에 원래 이제 윤리위 회의를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닌데 국회에서 하면서 당대표실하고 하여간 같은 건물 안에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이준석은 자기 당대표실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토끼 눈을 하고 어떻게 됐어? 이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됩니다. 예. 어떻게 됐어? 너무 지금 막 긴장되고 궁금하고 뭐 하는 짓이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역사상 최초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당대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